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ADHD처럼 그 어떤 병명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MBTI처럼 어떤 성향을 일컫는 말이에요. 일단은 12가지 문항을 GPT가 줬는데요. 첫 번째, 작은 소리나 빛, 냄새에도 쉽게 신경이 쓰인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 예를 들면 표정이나 말투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편이고요. 바쁘거나 복잡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쉽게 지치고요.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예술, 음악, 자연 풍경에 깊이 감동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압도감을 쉽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긴장이 아주 크고요.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본 장면이나 분위기를 오래 기억하고요. 놀라기 쉽다, 즉 깜짝 놀라는 반응이 크다. 맞습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면 나도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에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모두 해당이 되고요. 8개 이상일 때는 이 성향이 비교적 높다고 하네요. 일단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맞다고 했는지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보자면, 작은 소리나 빛, 냄새에도 쉽게 신경이 쓰이는가? 일단 빛도 빛인데 소리, 냄새가 아주 제가 또 개코예요. 또 알아주는 개코이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저녁 메뉴를 맞추는 건 아주 쉽고요. 또 소리 같은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학년 때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전 그때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더더욱이나 부모님께서 이제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제 몇 시에는 꼭 자야 된다. 몇 시에는 씻고 양치해야지. 약간 이런 거를 루틴을 부모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시기인데, 분명 밤이니까 잠을 자야 한다라는 그 매뉴얼이 있고, 그 나이 땐 더더욱 어리니까 밤에 왜 잠을 안 자지? 오히려 밤에, 지금은 뭐 밤을 새고 공부를 하거나 뭐 밤에 불면증이라는 그 단어나 이런 게 흔하지만 그땐 모르잖아요. 그 나이엔 밤이니까 잠을 자는 거지, 당연히. 아침이 오기 전에 잠을 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잠을 못 드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 나 왜 잠에 못 드는 거지? 그래서 막 혼자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냥 눈 비비면서 아빠 나 또 잠이 안 와 하면서 안방에 가서 자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좀 길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뭔가 침대에 눕기 전에 되게 뭔가 강박이 느껴졌어. 막 창문도 진짜 한 톨도 열려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막 꽉꽉꽉 이미 닫혔는데도 계속 이렇게 닫으려 하고 베개의 그 각도까지 맞춰. 그래야지 침대에 누울 수 있었어. 그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행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이제 제가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에는 제가 지금은 무소음 시계를 쓰지만 그때는 그런 성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시계를 사용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엄마 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겠어. 냅다 시계 떼어가지고 거실에 내놓고 와서 누워버리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예민하구나. 뭐 예민하다라는 말도 알았나? 그때는? 모르겠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편. 이거는 HSP도 맞고
저는 또 MBTI가 INFJ란 말이죠. INFJ들이 정말 요즘 그 인스타에도 릴스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INFJ를 다룬 거기에 공감하는 댓글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지?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피곤해. 나도 알고 싶지 않아. 너의 감정과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너가 뭘 보고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 뭐 기분이 어떻고 그딴 거 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머리로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그냥 내향적이라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런 모든 게 피곤해서 멀리 하는 것 같아. 사람을 이제 성인이 돼서 뭔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에서 뭔가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돼. 그냥 읽혀요. 저 사람의 감정이. 그냥 알아차려집니다.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피곤하긴 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실제로 향후에 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가수라는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에 저는 아주 좋은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또 못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감사하면서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쁘거나 복잡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쉽게 지친다. 이거는 제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 엄청 이 MBTI가 완전 극이가 아닌 이상 뭐 다들 사람 많은 데 가면 쉽게 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전 영상에서 미주 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뷔페 먹다가 쓰러졌다. 근데 그날도 주말이라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솔직히 뷔페는 이게 초밥 이렇게 만드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짜르륵 일렬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다보고 우리는 그걸 담고 있고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내려다보는 이거 내가 여기 있고 그 셰프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시선조차 신경 쓰이거든요. 물론 나는 초밥을 보고 있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다 주변시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런 모든 사람이 많고 그런 시선들과 약간 조명도 약간 어지러운 조명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합해져서 제가 쓰러졌던 것 같고 그렇게 쓰러져서 잠깐 의식 잃고 혼자 깨어났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일도 있었고 또 강릉 여행 갔다 와서 강릉 중앙시장에 갔어요. 그날도 토요일이라도 사람 많았고 요즘 강릉이 어마어마하게 핫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뷔페 사건 때와 똑같은 전조 증상이 슬슬 올라와가지고 이거 여기서 쓰러지면 답도 없다 지금. 물론 금방 또 일어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저는 기분이 좋았고 그때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전 정말 재밌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그때와 같은 느낌이 와서 확 이제 기분만 딱 되면 되는데 어지럽고 땀나고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고 또 어제 제가 스타필드 갔다 왔는데 엄마랑 왕가 사는 남자 재밌게 보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쇼핑몰 그냥 평일이라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그때와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미치겠어요. 사람이
예. 이건 살짝 2번과 3번 문항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2번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나도 모르게 이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쇼핑몰 같은 데서 뭔가 내가 뭔가를 사고 주문을 하고 이런 점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 점원과도 만나는 거고 물건을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그 점원과도 만나는 거고 되게 여러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동시에 또 사람이 적지 않은 곳이었고 그냥 쇼핑하러 오가는 그런 사람들 복잡한 거잖아요. 그 환경에서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중간에 진짜 집에 온 지 1시간 지났나요? 엄마 나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어. 집에 너무 가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벌써 기빨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엄마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T라서 제 이런 기질은 좀 아빠 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한테는 말을 잘 안 해요. 뭔가 내가 예민하다 이런 말 하면 에이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공감을 못 받을 거 알기 때문에 공감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돌아오는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도 공감을 못 해줬을 때 그 마음의 상처 받기 싫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괜히 기분 좋게 왔는데 망치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보통 옷 고르는 쇼핑몰 가서도 엄마가 뭐 구경하고 있으면 저도 막 제 거 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다 중간에 쉬는 공간이 있어서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쇼핑을 하는 동안. 그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계속 서 있어서 어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주 신경솔 실신이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디 서 있지 말고 걸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냅다 주저앉거나 눕거나 해야 한다. 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처럼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또 앉았을 때 도움이 됐듯이 쉬어가는 타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말 민감합니다. 하루에 1잔 이상 안 마시려고 해요. 이게 20살 때는 학생 때는 그 편의점 커피 그런 거는 좀 자주 마셨던 것 같거든요. 밤을 새는 용도로 그냥 시험 기간에 2-3번? 안 그러면 안 마셨고 그냥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또 제 몸에 안 좋은 거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인 1잔 막 먹고 전 무조건 대변을 봅니다. 이게 나만 이런 거겠지?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몸도 그렇고 정신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2잔 이상 마시면 일단 엄청난 각성 상태에 오고요. 1잔으로도 하루를 견딜 만한 각성 상태가 와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수면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잠을 요즘 7시간 이상 자려고 항상 하기 때문에 아주 전 변비 걸릴 일은 없겠어요. 네. 예술, 음악, 자연 풍경에 깊이 감동하는 편이다. 제가 앞머리를 좀 많이 만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색하니까 계속 이렇게 내리게 돼요. 11번이랑 이어서 본다면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면 나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드라마, 예능, 영화 뭐 상관없이 화면에서 누가 울잖아요? 그럼 전 바로 눈물 맺힙니다. 저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을 제어하는 능력. 이게 제가 연기학원 다닐 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어쨌든 내가 연기를 준비해가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남들이 울면 나도 울고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울어도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왜 이렇게 여리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태어난걸? 어떡해. 그냥 그게 제 장단이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뭔들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그 연기학원에서 내 장례식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귀신이 되어서 내 장례식에 왔을 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사람들이 여기에 실제로 있다고 가정하고 연기를 해라. 그냥 어떤 대본도 없고 그냥 내 영정사진이 어디 있고 가족들은 어디에 위치했고까지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진짜 제가 제 거 하기 전부터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걸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서 거기 있는 휴지 한 통을 내가 다 썼어. 그걸 계속 울다가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 거를 보고 하니까 이미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 거 하면 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실제 내 친구들 생각하면서 내 친구가 울고 있어. 이걸 생각하면서 막 하는데 막 말이 거침없이 나와. 대본이 진짜 일줄도 없었고 뭐 과제로 내주셨던 것도 아니었고 오늘 뭐 한다고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했는데 내 말이 막 술술 나오고 엄마 아빠 오빠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막 내 연기 끝나고도 감정이 계속 남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막 하는데 울고 연기를 하는 사람보다 울었어요 보면서 진짜. 근데 이게 그때는 진짜 안 멈추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이거 연기할 때 나 눈물 많은 거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이 많은 게 단점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편의점 알바할 때 손님 앞에서 운 적이 있습니다. 네, 야시장을 이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인데 바로 앞 아파트에서 야시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제 타임에 손님이 진짜 북새통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녀와서 저녁 먹고 알바 가고 이거를 주에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날 하루는 정말 강철 인간이 돼서 체력을 해갖고 지내야 되는데요. 더 힘들게 지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약간 맥스치였는데 야시장까지 와버리니까 와 이거 약간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날 또 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울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한 하루였었어서 오히려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왕가 사는 남자 볼 때 굉장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계속 슬픔의 연속인데 눈물을 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아이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평생 제가 눈물을 못 참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일하면서도 우는데 내가 어떻게 눈물을 참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좀 지병을 크게 오래 앓으시다가 근데 진짜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울면 그동안 제가 많은 눈물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오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내가 여기서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안 울어야지. 사실 어제 영화 볼 때도 진짜 울면 내가 계속 울겠다. 하지만 나에겐 휴지가 없고 물티슈뿐이고 지금 나의 눈물을 닦아줄 건 내 옷밖에 없지만 난 옷으로 눈물을 닦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눈물을 제어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잃는 슬픔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혹여나 약간 저와 비슷한 사람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눈물을 참지 않아도 돼요. 뭔가 우리 엄마가 우니까 뭔가 다 우니까 나는 좀 참아서
참아야겠다 뭐 이런 이상한 책임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눈물을 멈추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랬지만 혼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울고 그랬거든요. 그 몇 달간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눈물에 할당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당신은 울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괜히 막 참지 말고 그 남의 슬픔에 좀 더 공감을 해주거나 그냥 울어도 되니까 뭔가 그 시기를 굳이 힘들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압도감을 쉽게 느낀다. 이거는 벼락치기를 좀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앉아있는 걸 잘해요. 앉아있는 걸 너무 잘해. 그때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다리가 좀 많이 지금 보기 안 좋아졌어요. 이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이 하체 비만, 그럼 그냥 타고나게 나는 하체 비만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타고나게 태어난 거는 어느 정도의 근수저다. 근육이 조금 남들보다는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체 비만은 제 습관에서 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 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 사라지어서 이제 허벅지에 살이 몰리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무릎도 양반다리 하면서 앉아있어서 많이 안 좋아지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는다 생각해요. 근데 이 압박감을 너무 쉽게 느끼는 바람에 벼락치기로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해버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생리학 강의를 듣는 것도 뭔가 이 성향을 제가 알아서 나는 벼락치기를 다신 하지 않으리. 지난 학기에도 사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놔버린다는 거를 제가 아니까 벼락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만한 준비 없이는 벼락치기를 안 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을 저도 잘 받고 싶거든요. 저도 욕심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지 못한 학과에 왔더라도 학점을 잘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알바를 그만둔 것도 있고 공부로도 오지만 이런 유튜브 일을 하거나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압도감을 잘 느껴라는 걸 알면 그 압도감을 없애는 방법, 없애진 않더라도 그 압도감을 어디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학기에는 벼락치기 꿈도 안 꿀 거고 미래에도 없을 거고요. 제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벼락치기는 안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루 전에는 무슨 과제를 하더라도 마감일 하루 전에는 끝내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긴장이 크다는 이제 오디션. 이게 신기하다. 모든 내 경험과 다 있네. 오디션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오디션도 있고 무대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긴장을 해서 오히려 얼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이 안 보이고 그냥 인간 한 명 한 명 우와 이렇게 해서 관객 덩어리로 보일 관객 공동체 하나로 보일 때는 전혀 신경이 안 쓰여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준비한 거를 뽐낼 수 있다. 근데 제가 몇 번 오디션을 해보니까 다수가 있지 않잖아요. 카메라 한 대와 한 사람 아니면 한 조에 한 6, 7명과 내가 앞에 서 있고 카메라 하나 이렇게 있고 소수의 인원 앞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의 오디션은.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00을 준비해도 50밖에 못 보여주고 제가 휴학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성격이고 뭘 무서워하고 약간 이런 거. 좀 방황 1년 동안 1년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점점 저는 내가 지금 이 안정적인 것과 안정적이지 못한 것에 갈등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하나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이 무대 위에서 쓰는 꿈이 더 확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저의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무대 체질. 왜냐면 난 너무 무대 체질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건 내가 몸소 체험한 거잖아. 내가 어쨌든 6년 동안 동아리 활동하면서 전교생 앞에서 공연해보고 이런 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대 체질이야. 근데 요즘엔 갈등이 없었어서, 아니면 딱히 인간관계랄 게 없었어서, 그냥 있었지만 갈등이 생길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생각 안 나는 건 학교 생활하면서 갈등은 뭐 다들 이렇게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테고, 그냥 그런 갈등들? 갈등 상황? 근데 피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뭔가 뭐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할 거고, 오해가 있으면 전 무조건 바로 잡을 것 같고. 근데 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해하도록 놓고. 근데 저는 저에 대해서 뭔가 뒷담화를 하고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고 말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도 누군가 욕할 때가 있고, 그냥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애들, 저희가 좀 여초과라서 여자가 아주 많아요. 근데 좀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새학기니까 다들 정신없잖아요. 네, 뭐 어리고. 전 그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따당하기는 싫고, 혼자 계속 혼자이긴 또 싫고, 이런 이기적인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점심을 맨날 같이 먹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수업도 같이 들으러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숨 막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에서 혼자 먹고 있었는데, 너 왜 혼자 먹냐, 같이 먹자, 우리 저기 학식당에서 먹는다 하는데, 아니야, 나 여기서 혼자 먹을게, 나 이게 편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사회성 없어 보인다. 어떡해. 맞아요. 저 사회성이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사회성 없다고 욕먹는 게 나아. 내가 억지로 사회성이 있는 척해서 하다 보면 제가 아주 굼더라고요. 왜냐면 또 INFJ 특 남에게 굉장히 맞춰줍니다. 맞춰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쌍! 그냥 혼자가 좋아요. 어떡해,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HSP 인간의 경험담을 마구잡이로 풀어놨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에게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신지.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어떡해. 이게 연애랑도 되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진짜 죽을 때까지 내 사람이길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휴학하기 전에 있었던 인스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 온 인스타, 보통은 막 팔로워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200~300명은 기본으로 되잖아요. 그걸 아예 지우고 새로 팠단 말이지. 근데 그 이유도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상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도 제가 그냥 제 얼굴 사진, 뭐 공연 전에 찍은 사진, 뭐 춤 릴스 올리는 거, 그런 거 했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왜 그러니까 물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뭐 제 알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교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좀 벅차다? 피곤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정 삭제해버리고 다른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사회성이. 야, 저는 그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더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팔로워 많아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던 때라. 근데는 뭐 팔로워는 팔로워인 거고,
굳이 지금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적정선을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람과 관계를 나눴을 때에 내가 안정적인가를 파악을 한 상태라서 지금 뭐 팔로워가 많아지면 오히려 땡큐죠. 아우 구독자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감정적인 교류, 일상적인 대화 그 모든 사람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건 진짜 제가 진심을 다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막 이모티콘 보내고 아 고마워 그런 쿠셔너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조차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제 인간관계가 좁은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굳이 뭐 그래서 그 연애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와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무서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했던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겨봐.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 난 모든 걸 줄 것 같거든?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아무나 못 만나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니까 나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알았냐? 여기까지 영지였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팟캐스트에서 우리 나 혼자인가? 나 혼자 떠들지만 제 질문에 답도 해주세요. 알았어. 안녕.